안녕하세요. 우리 언제나 고민을 하는 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정답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언제나 하거든요. 꼭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그리고 본인이 열심히 정말 누가 봐도 열심히 살면서 성공하신, 우리나라로 치면 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이라는 어떤 그런 국가적인 틀 안에서 열심히 하시면서 막 정말 성공을 하셔서 나이가 한 70대신 분, 그러한 분은 본인이 했던 그 삶이 성공된 삶이다 보니까 본인의 인생이 옳아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생각할 때에 본인이 열심히 하고 정말 먹지도 않고 정말 성공하려고 하고 살아왔던 이 삶이 누군가에게도 강요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 그렇게 나이가 70대신 분이 가장 대화가 힘들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 못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도 있고 혹시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시대는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이라는 게 거의 정체돼 있어서 그때 80년대, 90년대, 70년대 이렇게 성장했던 그러한 모습하고는 지금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열심히 해도 무엇을 열심히 해서 어떻게 성공을 하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세대. 근데 그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세대인 거고. 그러니까 세대마다 상황과 환경, 조건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른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부처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내가 바라봐도 바라보는 나의 깜냥의 그릇에 따라서 부처님 말씀이 다가오는 것이지, 부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깊은 어떤 삶의 의미, 삶의 깨달음, 경지가 내가 본다고 해서 바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 또한 그런 거죠.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을 하건 아니면 무엇을 하건 선생님이 쫙 설명해 주는 걸 앉았는데 다 이해한다 라는 건 불가능한 거죠. 나는 처음 하는 거니까. 그것처럼 어떤 인생이라는 것도 누군가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또 어떤 분은 그 상황이 잘 흘러가 가지고 그냥 뭐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도 그냥 그 순리에 따라서 잘 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은데 라는 어떤 틀이 있어서 그 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고 하는데 이분은 또 그것을 또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것이 정답일까? 인생의 정답이란 게 무엇일까? 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물음표였거든요. 물음표였는데. 그런데 인생에는 정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의 최선이 있는 거지. 왜 그러냐면 나의 최선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업력에 의해서 지금 내 모습이 있는 거고, 업력이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좋고 싫고, 그리고 어떠한 고정된 어떤 게 있어서 꼭 이렇게 해야 돼 상에 딱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왔던 기운이 업력인 거고, 지금도 나는 그 업력의 틀에 있는 거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떤 업력에 이건 옳아 저건 옳아라는 그 틀에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꼭 그런 것 같은 경우죠.
요즘에는 뭐 나도 조카들이나 이제 속가에 이렇게 모이면 그런 얘기 듣거든요. 정치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고. 보수적인 어떤 정치 집단이 있고 진보적인 정치 집단이 있는데 무엇이 옳으냐? 둘이 만나면 싸우죠. 이게 옳아 저게 옳아. 그런데 싸울 일일까에 대해서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일 뿐이지 정답이 있을까? 이거죠. 또 어떤 분은 좌우도 아니고 나는 중간이야. 중간이라는 또 본인의 틀이 있는 거고 삶이라는 게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고 그러한 모습을 만드는 바탕에 무엇이 있는 걸까? 라는 고민을 했거든요. 그 바탕에 고민을 할 때 그 바탕에 있는 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나의 느낌이라는 것에서 내가 좋게 받아들이는 느낌의 마음이 있는 것. 그래서 보수적인 어떤 틀이 내 느낌에선 좋게 받아들이는 거고 진보적인 틀이 내 느낌에서 좋게 받아들이는 거죠. 어릴 때는 저도 진보적인 게 참 마음에 들었는데 지금은 보수적인 게 마음에 들어.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거죠. 마음에 드는 것도 변화하는 거고. 산다는 건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경전을 바라볼 때도 나의 깜냥의 크기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 또한 나의 느낌이라는 어떤 부분이 쫙 작용하면서 이게 좋으면 좋은 만큼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여져 있는 거죠. 또 받아들일 때 또 어느 영역에서는 이해의 영역, 지혜의 영역, 삶을 바라보는 지혜의 영역, 이것을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을 불교에서는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을 용수 스님은 상황과 조건에 따르는 것을 바라보는 눈, 뭐 이런 설명을 하시는 거고 이러한 것으로서 바라보고 있게 되면 또 삶을 바라보는 어떤 눈, 양식 그런 게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바라보는 삶의 방식, 옳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은 지금 내가 나의 틀,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면 나의 상,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깜냥, 그 틀 안에서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 정말 옳다는 건 어떤 걸까? 진정 옳다는 것이 있는 걸까? 라는 생각. 그런데 또 부처님께서는 진정 옳다는 것,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 라는 이야기를 또 하시거든요. 그러면 옳다는 게 뭐지? 삶의 정답이라는 게 뭐지? 라는 생각. 이게 드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산다는 것이, 방향이라는 것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70, 80, 90년대 성장할 때의 모습하고 지금 2024년에 어떤 경제 성장, 자본주의에서의 어떤 그런 자본의 어떤 흐름, 거기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모습, 삶의 모습이 또 다를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이제 어떤 겉의 모습인 거고, 아니면 내면적인 부분에서 또 본다고 한다면, 내면적인 부분에서.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집단주의 사회, 조선시대나 아니면 한 60,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농사 짓던 사회니까. 그리고 농사를 짓는다는 건 어떤 나의 경험과 또 어떤 느낌에 따라서 봄이 오면 파종을 해야 되고 한순간 파종이 잘못된다 갑자기 막 비가 올 것 같으면 또 도랑도 해줘야 되고 이것이 혼자 안 되니까 이제 집단을 이뤄서 함께 해야 되잖아요. 이 농사 짓는 사회에서는 집단이라는 것에 나의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보다는 집단이 원하는 것에 수긍하고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삶을 내가 누리는 데에 최선일 수 있는 삶인 거죠. 이것이 60, 70년대 우리나라를 이루는 공통된 어떤 정신적인 틀이었을 수 있죠. 집단주의.
그것이 80년대, 90년대 산업화가 되게 되면 집단과 함께해서 집단의 틀에 맞춰서 있는 사람이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서 자본이라는 것을 덜 갖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눈치가 빠르고 개인적인 판단이 빠른 사람들이 부동산이 막 오를 때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벌기도 하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떤 흐름에 있어서 여기에 막 장사도 하고 아니면 무엇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더 성공해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어떠한 그 바라보는 계산력, 판단력을 키워서 순간순간에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고, 그런 것이 지금에 와서는 개인주의라는 사회를 이루고 있는 거죠. 개인주의가 비판적이고 집단주의가 비판적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삶의 틀이라는 것 또한 이렇게 변화무쌍한 거죠. 무언가 하나를 이렇게 딱 정할 수 없는 거죠. 얼마 전에 누군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나라의 그 교수님도 하시고 동대 교수님이셨는데, 그 역학 이제 사주팔자 흔히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공부 이렇게 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주팔자라는 것이 태어날 때 고정됐다고 하는데 정말 고정된 걸까?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흔히 이야기해서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이, 역마살은 막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조선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사를 짓고 틀에 딱 갖춰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역마살이 있다 그러면 자기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강하고 무언가 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 집단에서는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인데 하니까 그냥 외부로 떠돌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마살, 그래서 아주 안 좋은 내용이 되는 건데, 현대와 같이 이런 산업화 사회, 개인주의, 또 개인의 능력이라는 것이 삶에서 어떠한 자기가 자본을 끌고 와서 자기가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이 사회에선 이런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 아니면 밖에 나가서 경험을 더 많이 쌓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이라는 개념에서는 성공할 확률이 더 많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역마살이 지금 현대에는 살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장점일 수도 있다. 또 도화살이라고 해서, 도화살이라는 것은 어떤 예술적인 것, 그 조선시대에는 예술적인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든가 창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조선이란 신분사회, 농사짓는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흥을 돋구는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어떤 틀에서는 못 사는 어떤 그런 좀 천박한 그런 모습이니까, 도화살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모습인 거죠. 근데 지금 현대엔 미디어가 발달되고 이러한 사회에선 도화살이라는 게 있어서 예술적 감각 아니면 어떤 창의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잘 느껴서 대변하는 사람들은 지금 연예인으로서 그 누구보다 부를 누릴 수 있고 그 누구보다 부러움을 갖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업이라는 것으로 볼 때도 그럴 수 있겠구나. 업이라는 것도 나의 업이라는 것이 내가 딱 나를 과거의 어떤 모습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인데, 그것이 지금 시대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예술적인 어떤 거, 그래서 상상을 하고 추상을 하는 게 뛰어나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대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필요한 거고. 그런데 또 그 말씀을 또 하는 걸 또 들어봤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혼자서 성공 못 하더라. 누군가가 도와주는 귀인을 만나더라. 근데 그 귀인이라는 게 정말 돈 많은 사람 누구가 아니고,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데 옆에서 그 한마디를 탁 던져줬을 때 스스로가 맞아요 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복덕일 수 있는 거죠. 복덕.
그 복도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참 그거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것처럼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에 나에게 정답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정답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러한 부분들. 저는 기질이 흔히 MBTI 검사를 하면 저는 저만의 기질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것을 단점으로 하게 되면 정말 나는 괴로움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고집이 센 사람,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래 그래도 그거를 따라가지 않을 사람, 이렇게 나는 비난받고 비판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또 이걸 장점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어쩐 틀에 맞추지 않고 더 발전된 방향이 있어. 그래서 괴롭지 않아 라고 해서 그 발전된 방향을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는 거고, 자기만의. 그것처럼 제가 예전에 이제 해중일 때 첫 출가하고, 왜 우리 불교의 경전이 이렇게 많지? 대승경전도 무수히 많잖아요. 법화경, 금강경, 화엄경은 또 많아가지고 다 읽기도 힘들고, 또 초기 경전도 보면 말씀이 무수히 많아요. 이런 말, 이런 말, 이런 말, 이런 말. 다 방편설 그래가지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냥 신약성서 한번 쫙 읽으면 다 읽을 수 있고, 왜 우리는 이렇게 많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무르익어 가면서 느낀 게, 인생에 정답이 없겠구나. 인생에 정답이 없다면 인생이라는 걸, 그래서 인생의 완성을 이루신 부처님 입장에서 사람에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처님의 완성된 이야기를 이야기한들 받아들이는 건 나의 깜냥으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그 사람의 깜냥에 맞춰서 이건 너의 깜냥인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 이야기가 무언가가 진행하는 모습이 다르니까 그 말씀들이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겠다. 불교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또 든 게 그건 거죠. 인생의 정답이란 게 무엇일까? 정답이라는 건 고정된 게 아니구나. 고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답일 수 있겠다. 나 또한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나의 기질이라는 것이, 나는 이렇고 한 나의 기질이 있지만, 그건 나의 업력이에요. 업의 기운이지만, 나에게는 의식이라는, 그 의식을 통해서 판단하고 반성할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도화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하면 사람에게 안 좋지만 이렇게 하면 장점이 될 수 있네 하는 것. 역마살이 이렇게 하면 안 좋지만 이렇게 하면 좋을 수 있네 하는 바라보는 눈이 있는 것. 그런 눈도 같이 있거든요. 우린 기질이 있지만 기질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갖고 물론 힘들겠으나 노력하면서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있겠죠. 이것이 명상의 힘인 거고, 이것을 부처님께서 명상을 강조하신 이유도 여기 있는 것 같고, 다 다른 기질, 다 다른 세상에 다 살고 있는 거죠. 다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맞춰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고 나의 잘못이 먼저라는 것을 놓고 내가 그릇이 컸을 때에 이러한 다툼도 벗어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정답은 아니지만, 고정된 무엇야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인생의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그렇게 모든 것은 다 변화할 수 있다는 것. 나 또한 변화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계단을 하나 이렇게 딱 올라가면, 아니면 사다리가 있어서 하나 밟고 바라보는 세상, 하나 밟고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듯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깬다는 것이 하나하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크게 만드는 것일 텐데, 그죠? 우리는 어떤 틀이 있는데 그 틀에 무언가를 배운다는 건 지금 틀을 탁 깨서 버려야 되잖아요. 사다리를 올라가면 지나온 사다리를 버려라 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알지만 나의 깜냥이라는 것이 또 나를 어둠 속에 가리게 해가지고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것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100년을 중심으로 50%를 이제 지나서 살고 있으면 반백년을 산 거잖아요. 이제 반백년을 넘게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내 자신은 어떨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깜냥이라는 부분에선 정말 초라한 거구나. 10년 전, 20년 전 모습 와서 지금의 내가 다른 것. 어느 부분에서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요. 고개 숙일 수 있는 사람이 돼 있는 것. 그리고 어떤 주장을 할 때도 어느 선에서는 더 강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타협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것. 그러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에 인생에 정답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정답이 없다는 걸 알지만 정답이라는 것은 변화 속에서 어떤 틀은 있구나. 어떤 틀, 행복. 어떤 틀, 사람마다의 행복. 거기에서 저는 생각하는 게 그건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안 되지만 노력하려고 하는 것, 내일을 위해서 오늘 희생한다는 것, 이거만큼 바보스러운 게 없겠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희생한다는 사람은 오늘 열심히 살거든요. 열심히 살면 오늘 행복하면 되지. 오늘이 내일이면 되는 거지. 내일을 위해서 오늘 희생하는 분은 내일 돼도 또 내일을 위해서 오늘 희생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유로움이나 자기가 즐기거나 누릴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에게도 힘들게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고, 지금 누릴 수 있는 것,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것, 이 누리고 행복하는 게 이게 뭐야라고 고정돼서 말할 수는 없으나 나에게는 이게 행복이고 이게 누리는 거야. 그 사람마다의 다 그 깜냥의 틀이 있는 거죠. 저에게도 있는 거고. 이러한 인생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걸 오늘도 내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좋고 싫고를 좌지우지하는 이 느낌이라는 것, 나의 감성이라는 것을 딱 붙잡고 바라보는 눈,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우리는 좋다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좋다는 게 있기 때문에 상대가 그 반대에 있으면 화내고 이게 꼭 돼야 되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내 개인에게 그럴 뿐인 거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것이 우리 불교에서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것, 불교에서 바라보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그러한 모습이란 틀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마음이라는 것을 비춰보고 마음이라는 것을 잘 바라봐서 마음을 끌고 잡아놓고 또 그 잡아놓은 마음이 또 이렇게 커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마음이라는 걸 놓고서 인생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인생의 정답을 알고 싶은데, 우리가 인생의 정답이 이거야 그러면 이미 벗어나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반야신경인 거고, 반야신경에서 이 있는데 이거 다 공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정말 인생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눈, 그 눈에 지금의 최선의 마음, 최선의 모습이 있다는 것은 인생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 거기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산다는 모든 것은 다 이 마음에서 그 밑바탕을 이루는 것은 이 느낌, 좋고 싫어 라고 하는 것이 판단해 가는 건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잘 소화시켜서 내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언제나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명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 또한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생에 정답이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야기하다 보면 딱 한 자리에 이렇게 딱 걸리는 것 같아요. 걸리는 건 바로 마음이라는 것. 마음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마음을 또 이야기하려 하다 보면 또 무수히 많은 설명이 또 필요한 거고. 그런데 모든 것은 다 이 마음에 걸리는 거구나. 인생의 정답이라는 게 어디 있을까? 마음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있는 것이겠다. 그래서 사람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인생은 정답이 없을 수 있겠구나. 다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그러한 최선의 노력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부처님 불교에서는 마음이라는 것을 잘 쓰이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명상이라는 걸 강조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명상이라는 건 첫 시작은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지만, 명상은 삶에 있는 것이고,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반성하느냐, 그 기운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체라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나의 삶의 방식일까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